모습이라고. 억지로 살았어요. 우상호 당선인, 윤동환 당선인, 구자열 당선인, 삼척시장 박상수 당선인, 보성군수, 원주권 시장군수 당선인에게 꽃다발을 전달해주면서 양구군수 김원규 당선인, 하나, 둘, 셋, 파이팅! 강릉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릉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31년 만에 하천을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팍팍 갔습니다. 그리고 저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당선됐습니다. 4월 14일 29%시다가 7%, 36% 극복하고 올라왔습니다. 60% 이상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상호입니다. 가장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대신 가장 적은 표차로 아시겠지만 당선됐습니다. 최초 사선 군수. 밖에서 정선 군수님이 4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3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4년 철도 시대를 완성하고 우상호 우리 당선인 지사님 철원 출신이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고요. 우상호 도지사님께 한번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평화경제특구로 1호 지정을 좀 맡고 싶어서 작년서부터 아주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정당의 대표자로 활동하셨지만 지금부터는 모두의 도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회정책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잘 청년같이 모셔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그런 통합의 도지사가 되겠다 이런 약속드리고요. 파이팅!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국이 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은 인수위원회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공약을 실제 행정과제로 옮기는 단계도 돌입했고요. 여기 주강원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당선인들 모시고 지역의 미래를 듣는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약속이 어떻게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입니다. 네. 선거 끝난 지 한 2주 정도 지났네요. 이제 뭐 다니시면서 도지사님, 지사님 이런 호칭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전에 뭐 의원님이나 또 정무수석님 이렇게 호칭 들으셨잖아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달라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무수석이라고 불릴 때는 이제 참모니까 인식 자체가 이제 참모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 도지사 당선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죠. 제가 이제 뭘 결정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니까 훨씬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그 밤에 지금도 사실 그 계속 꿈에서 아직까지 선거운동하는 꿈도 꾸고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에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중압감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아직은 낯설지만 좀 익숙해지시고 그 중압감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 12일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어요. 인수위원회 현재 어떤 작업에 착수했고 어떤 기조와 또 철학으로 운영하고 계신지요? 이제 김원영 전 강원대 총장님을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모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분과를 좀 5개 정도로 나눠가지고요. 각 분과별로 이제 제가 선거 시기에 내걸었던 공약들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정 지난 4년간 평가하면서 이제 업무 관련된 이제 어떤 식의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마 제 공약들의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조금 이제 정립을 해 나갈 텐데 지금은 초기 단계라 좀 주로 이제 보고 듣고 또 주로 과제들 지금 이렇게 쭉 분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역시 1호 과제인 일자리와 산업 공약, 지속 가능한 정책 시스템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인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여론조사 때부터 상대 후보가 오차박 차이로 좀 앞서 나가다가 출구 조사 때는 상당히 그 결과가 좀 긴장감이 흘렀어요.
강원도지사 출구 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상호 후보가 51.3%,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8.7%로 두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진행되면서 경합으로 나왔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여론조사가 뭐 많게는 15%, 네. 적게는 한 10% 차이 난다고 할 때도 믿질 않았습니다. 과거의 제 경험으로 보면 한 6, 7% 정도 예. 샤이 보수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 개표 결과 과정에서 막 1, 2% 차이로 확 좁혀졌을 적에는 상당히 좀 긴장했죠.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건가? 네. 뭐 이제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3.6% 차이인데 이 차이는 오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라 이런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의 주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민심도 잘 경청해라라는 경고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표 방송을 늦게까지 지켜보셨겠네요, 그러면. 꼬박 밤샜습니다. 상대 후보와 선거 기간 중에 토론회에서 김진태 전 지사와 많은 설전 벌이긴 하셨는데 아쉬웠던 발언이나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바로잡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뭐 바로잡고 싶은 것보다는 첫 토론회에서 이제 그 김진태 후보가 홍제동 아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홍제동 사셨냐고 그래서 공교롭게 제가 서울에 살고 있던 동네가 홍제동이라 이게 이제 약간의 그 관심을 딴 쪽으로 돌렸다가 제가 뭘 잘 모른다는 걸 만들기 위한 일종의 함정인데 그 함정에 제가 빠졌죠.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제가 그 강릉에 홍제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청이 홍제동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대답한다고 하는 게 엉겁결에 강릉이라고 말한다는 걸 원주시청이라고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죠.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강릉 홍제동에서 많이 이겼고 또 홍제동이 또 관광 명소가 됐다는 얘기 듣고 저기 막 웃었습니다만 사실 강원도 전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깊게 공부하고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또 계기가 됐죠.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좀 세심하게 뭘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뭐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민주화 운동할 때도 내 아들, 딸 세대만큼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필생의 꿈을 포기하고 데모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정말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강원도를 변화시킬 사람, 강원도의 경제를 다시 살릴 사람. 선거 기간 내내 정말 영서부터 영동까지 두루두루 몇 번씩이나 방문하시면서 공약도 발표하셨고 현안도 들으셨는데 내가 도지사가 되면 이 지역 현안부터 꼭 먼저 해결하겠다. 뭐 이런 지역이나 현안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꼭 어떤 특정 지역을 딱 선정해서 뭐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매일 점검하고 있는 게 이제 어쨌든 그 큰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기업하고 좀 계속 대화하면서
그 기업의 요청 사항을 지금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계속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서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 부처에서 지원할 부처들에 대해서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약속한 대기업이 요청하는 거는 전기 공급 관련해서 좀 빠르게 준비해 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변전소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변전소를 짓는데 지금 한 400메가 정도를 짓는 거는 2028년 12월까지 지을 수 있는데 예. 기업은 1기가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 정도 용량으로는 분명히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늘려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 때문에 지금 한전 쪽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지금 당선이신 분이지만 거의 도지사 취임한 것처럼 네. 그 문제를 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고요. 또 원주에 제가 유치한 해외 기업하고도 지금 이제 구체적인 투자 규모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한 그 해외 국내외에 유수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제 지금 의사를 확인하고 네. 유치 확정한 거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준비해 줘야 될 일들을 좀 막 점검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네. 영동 지역 특히 강릉의 AI 데이터 센터를 약속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그거는 이제 뭐 밝혀도 되는데 네. 6월 말쯤에 선거 끝나면 밝힌다고 하셨잖아요. 6월 중하순쯤에 밝히자고 서로 약속을 해놔서 아, 그렇군요. 뭐 소문은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그래요?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그 이제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혹시 공수표가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에 물어보신 네. 건데 뭐 틀림없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좀 굵직한 게 좀 더 있는데 네. 취임 이후에 하나씩 좀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 성과로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도 강원도에 좀 대기업들이 쭉 들어와서 투자하고 거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제 목표니까 네. 빈틈없이 준비해서 제가 약속한 내용들, 공언한 내용들이 네.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네. 약 책임을 지겠습니다. AI 시대에 정부가 또 호남 지역에 AI를 상당히 밀어준다 이런 인식 때문에 강원도 소외론이 일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겠네요. 지금 호남 쪽으로 투자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것의 몇 배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호남이 강원도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 가서 약속되고 있는 게 대략 현대자동차의 전북이 한 9조고요. 네. 그다음에 솔라시도에 가는 AI 컴퓨팅 센터라는 게 한 2조짜리거든요. 우리는 수십조짜리가 오기 때문에 70조인가요? 최대 70조니까요. 이게 시작은 한 20조에서 시작하는데 한 10년쯤 후에 되면 이제 70조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규모가 지금 호남에 가고 있는 몇 개의 프로젝트보다 거의 뭐 한 7, 8배짜리니까 그러네요. 이제 뭐 그 강원도민들이 호남 소외론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강원도 소외론. 네.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줄곧 일자리 정책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단순히 기업 몇 개 유치하는 걸 넘어서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착해서 아이 낳고 살만한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도정의 첫 번째 뭐 카드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선거 앞두고도 쭉 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실태 파악을 해보면 정주 여건에서 제일 큰 문제는 집 문제입니다. 주택. 네, 주거죠. 실제로 3, 40대 신혼부부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 신혼부부들 3, 40대 직장인들이 살고 싶은 주택들이 아니에요. 양질의 주거 환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 살 곳이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옷은 뭐 나중에 좀 입던 거 입어도 되지만 예. 집은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그 공공주택들을 많이 짓고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지역도 강릉 네. 동해권인데요. 집이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주 여건 개선에 있어서 제1과제는 주택 문제고요. 주택. 예.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 의료인데요. 지금 의료 문제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이라든가 뭐 연대 의대 출신들 쭉 만나서 지금 네. 제가 좀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방법도 여러 가지 만들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이 핵심적인 것은 주택과 의료와 교육. 아이들 교육이죠. 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단순히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는데 이제 오면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공공기관 이전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혼자 오시잖아요. 네. 가족들이 수도권에 있고. 그렇죠. 정주 여건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를 조금 살만한 도시로 만드는 일, 제 임기 중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느 사업이 먼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택과 의료 교육은 함께 추진하고 같이 가야죠. 왜냐하면 이제 다 다루는 분야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주택 문제는 다루는 부서가 다르고 네. 의료 문제 다루는 분야가 그렇죠. 다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러나 초기에 그래서 빨리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서 막 네. 투입을 시작하면 지금부터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맞추어서 하는 게 좀 정교한 계획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겠네요.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의료는 또 지역에 소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강원도에 시급한 현안인데 지역 의료 붕괴 현상 뭐 타개할 대책 있으십니까? 1차로는 일단 공공병원들을 네. 활성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 병원은 사실은 다 영리 목적이다 보니까 네. 자기들 생각보다 돈이 안 벌리면 폐업하고 갈 수도 있고 예. 또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곳으로 그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걸 다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병원들 그래서 이제 보건소, 네. 그다음에 의료원,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병원 등등 이렇게 공공병원들의 공공성을 최대한 네.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도 다 보면 특히 소외 지역일수록 의료진이 부족하거든요. 의사 부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냥 그분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도 서울서 의사 생활할 수 있는데 내가 네. 굳이 왜 거기 가서 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래서 꼭 1년 내내 상주하지 않아도 의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좀 유연한 근무 체계 같은 것도 네. 좀 병행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는 과거 우리 연대 총장님 출신 또 서울대 의대 학장 출신들하고 좀 네. 상의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방법을 좀 만들어 보자.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좀 이건 역시 의료진의 문제는 의료진 출신이 제일 잘 아니까 네. 그쪽 분들의 자문을 지금 막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진행 중인 SOC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GTX-B 춘천 연장이라든가 원주 GTX-D라든가 또 용문온천 광여철도 거기에 강조하신 게 선거 기간에 강화축을 말씀하셨어요. 네. 네. 지금 잘 보시면요. 결국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오게 하는 교통수단을 많이 만들자는 네. 것. 엄밀하게 말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여기 정주하는 인구들 그렇죠. 불편함도 덜어주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틀의 세 개의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 네. 이거는 이제 수도권에서 오는 걸 연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해안까지. 네. 그러니까 수도권을 강원도로 오게 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남에서 오게 하는 게 바로 삼척, 강릉간 고속화 철도 네. 구간인데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삼척까지 고속화 시켰더니 100만 명에서 150명 정도가 추가로 정말 많이 인입이 들었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강릉까지 연결하는 네. 것. 이것도 다 예타를 통과했죠. 그다음에 선거 기간 중에 제가 발표한 게 강릉에서 호남 가는 거. 호남까지. 역으로 말하면 호남 충청에서 원주 강릉으로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오게 하는 큰 축들의 철도망들은 거의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건 계획으로만 되어 있고 예타를 통과했을 뿐이지 예산이 아직 그렇죠. 배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철도 노선, 새로운 도로 노선도 더 추가로 준비를 하지만 네. 이미 있는 계획이 좀 조기에 완공되어야 그 효과를 볼 테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 세 가지 계획이 좀 빨리 완공되게 하기 위한 재정 대책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역시 재정이죠. 이게 계획만 늘어놓고 실제 공사를 안 하면 네. 뭐 도민들이 이게 된다는데 언제 되는 겁니까 하고 네. 답답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 개의 축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제 과제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오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강원도 사는 도민들의 불편함을 잘 안 봤어요. 강원 도민들이 강원도 안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 네. 시내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 그다음에 필요한
택시라든가 소위 말하면 주문자 수요형 이 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바깥에서 오신 분들도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 안의 교통체계를 좀 개선하는 일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데 밸런스 게임 혹시 당선인님 들어보셨어요? 늘 당황하죠. 오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어요. A,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임기 4년 동안 더 듣고 싶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찬사. 자, A. 우상호가 도지사 하더니 강원도의 대기업 일자리 엄청나게 들어왔다. B. 우상호가 도지사 하더니 강원도 도로철도가 사통팔달 다 뚫렸다. 과연 A일까요? B일까요? A입니다. A입니까? 예. 강원도는 지금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역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됐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도지사 임기 4년 동안 내가 더 되고 싶은 도지사. 어떤 도지사일까요? 자, A입니다. 매일 밤샘 야근하면서 강원도 예산 2조 원 더 따오는 워커홀릭 도지사. 대신 비서실과 관련 부서 직원들은 퇴근 못함. 자, B입니다. 정시 퇴근 칼같이 보장하고 직원들과 쿨하게 치맥하는 인기 폭발 도지사. 대신 도청 예산은 작년과 동일. 네, 이것도 A네요. A죠. 예,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좀 고생되겠지만 도가 더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림살이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직자들은 조금 고생하더라도 강원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누구나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란 말로 출마 선언부터 중앙의 힘을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정말 더 필요하고 간절할 것 같은데 이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서도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뭐 주요 수석들하고 통화 다 했고요. 축하 전화 받았고 거기서 당연히 제가 당부한 건 강원도에 여러 현안이 있을 때 좀 도와달라 부탁도 드렸고 또 지난번 6월 항쟁 기념식에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만났고 같은 민주화운동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또 주요 장관들하고는 사실 지금 몇 개의 현안을 계속 좀 또 상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와의 뭐 소통, 뭐 협력 이 체계는 저는 이번에 당선된 시장도지사 중에서 제가 제일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을 만들어 오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진짜로 어떤 도움들을 받을 건가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협력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민들이 가장 기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고 실제로 온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을 찍어주신 데에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강원도 발전의 도구로 우상호를 쓰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현실화 시켜드려야죠. 만약에 거기서 실망하시면 제가 설 땅이 없죠. 그래서 저는 초기에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조기 성사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초기에 좀 서두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도청 이전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진행이고 행정복합타운은 재검토 의사를 또 밝히셨어요. 도지사 신분으로 이제 7월 1일부터 일을 해 나가실 텐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뭐 인수위에서 더 토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 변함은 없습니다. 일단 행정복합타운 개발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속에서는 잘못하면 강원개발공사가 수천억의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그것은 추진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도청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건 행정의 연속성 아닌가. 그래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캠프 페이지로 간다 그랬다가 고은이로 간다 그랬다가 그렇게 혼선이 생기는 것들이 강원 도정의 연속성을 굉장히 악화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임 도지사가 했던 걸 자꾸 지우는 데 더 주력하기보단 새로운 플러스 알파를 더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새로운 거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 데도 시간이 없는데 전임 도지사가 했던 거 지우느라고 시간을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지금 강원도 재정 상태를 와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5천억 들여서 도청을 짓기에는 녹록치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조금 시간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조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행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상호 또는 강원도 준비하셨나 모르겠네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선거 때는 우상호로 삼행시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강원도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드리죠. 네네네. 강원도는요. 네. 원 원래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도로도 많이 다 닦고 또 산업도 많이 유치해서 네. 살기 좋은 강원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당한 알이 풀려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주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기자의 어렵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왕규 아시죠? 그 힘 있는 여당에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입니다. 왕규입니다. 화이팅! 양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1.4%고요. 제가 무소속일 때부터 또 지금 민주당에 입당해서 지금 군수 후보로서 지금 당선이 있기까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김한규가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우리 지역 발전과 우리 국민의 행복 또 양구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번엔 민선국이 4년 동안 양구군을 책임질 김한규 양구군수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승리는 그 변화와 어떤 새로운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 열망하시는 국민들께서 그 변화의 선봉장에 저를 좀 앞장서서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앞으로 그야말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선거 기간 현직 서흥원 군수와 초접전 양상을 네. 펼치셨는데 표차가 367표 차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만큼 또 상당히 많이 개표 순간에 긴장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예, 참 어려운 선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어려운 그 시기가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네. 또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저는 오로지 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네. 그 양구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애정과 또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 그 속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 출범하면서 당선인께서 당부한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함께 그 지적해주고 그 부분이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현재 집행부와 논의를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까지 양구 군정을 이끌어온 군청 공무원들과 네.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기존 군정의 연속성도 상당히
그렇죠. 대부분 가져가겠다 이런 기조신가요? 지금 현 군정에서 잘한 부분은 가져가야 될 테고요. 일정 부분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라든가 또 중간에 어떤 실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접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선인께서 민생 현안 중에 그래도 이것만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시급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 이게 지금 그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현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농민들이 많은 그 시름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잘 풀지 않으면은 농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양구 농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양구 농업에 많은 그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양구군의 농민들이 그 계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농가들이 임금 체불 농가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양구군의 행정에서 책임이 일부분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군이 책임 있게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자세가 없으면은 우리 농가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수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봐 달라. 또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 운영해 나갈 것인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되짚어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끔히 털어내고 새롭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구 계절 근로자 문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당선인께서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과정 반발해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후에 전략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신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됐었어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준비하다 불공정 경선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 제안에 응하면서는 실제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겠죠.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당선 가능성이라는 그런 출마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솔직한 말씀이시죠?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내가 출마하면서 생각했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겠다 하는 부분, 양구의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원로분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민주당을 택했고 결과론적으로 오늘 이제 당선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제 입장은 그렇다고 제 입장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양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대표 특산물인 시래기가 있잖아요. 가공 제품 개발하고 생산 기반 확충 같이 노력이 계속돼서 지난해 소득이 126억 원을 달성했네요. 하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물이 아닌 가공식품 산업이다 보니까 세계화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향후에 시래기 이외에 다른 농업 특산물 개발과 자원 계획 어떻습니까? 양구의 시래기가 대표적인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실 시래기 판매를 통해서 126억 원이라는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떤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부는 지금 이제 수출도 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어떤 그 가공식품으로서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포장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그 홍보 시래기에 대한 홍보도 이제 조금 활동을 많이 하고 하면은 그 충분히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수출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구가 시래기 이외에도 많은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많은 그 선호도를 갖고 있고 호응을 받고 있는 게 뭐 양구 사과라든가 수박, 뭐 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품의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제대로 된 그 평가를 못 받는 경우,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이 필요한 부분 가공을 좀 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유통 과정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 그 센터를 좀 그 규모 있게 만들어서 그 선별 작업 또 유통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우리 농민들이 그 땀 흘려 고생한 그 노력의 대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각 군 지역은 또 머무는 청년보다 떠나는 청년이 많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구의 특성상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청년 일자리를 양구의 기본 산업인 농업에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농업에서 예를 들면 그 스마트 농업을 한다라든가 또 지금 그 청년들이 과수 원예 쪽 또 축산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또 부모님들이 하던 그런 영농업을 또 승계해서 그 다시 와서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일단 주거 문제가 그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거주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어떤 그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그 과정에 대한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좀 확대를 좀 해볼까 하고 또 그 아이도 한 명 나면은 1,000만 원, 두 명 나면 2,000만 원, 그 3명 나면 3,000만 원 이게 좀 획기적으로 좀 높였고요. 아이 돌봄 체계 또 그 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봐주면 그 청년 농업인들 이런 사람들도 좀 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손주 돌봄 수당도 뭐 신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이제 젊은 농업인들은 기존의 농지 인근에 집을 짓고 살던 그런 그 추세에서 이제는 출퇴근 개념으로 좀 변화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속에 거주지를 마련해 놓고 일은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이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구 역시 다른 군과 같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도 많고 이분들에 대한 복지 대책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고령자 어르신들께서 사실 거주하는 공간이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이 생활이 편하게 하는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해드릴까 하고요. 현실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뭐 난방비, 여름철에도 뭐 그런 냉방비 이런 부분들 이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 경로당의 어떤 지원을 조금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걱정하지 않고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식사를 직접 해서 드시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혼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입맛이 없으신지 식사도 좀 대충 해결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찬 같은 거 그렇죠. 제대로 해 드시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로당을 통해서 부식비를 좀 더 지원해 준다라든가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을 좀 활성화하고 또 노인들의 어떤 취미 활동,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그 노인들께서 그 무료하지 않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양구도 인구 2만 명 선 붕괴에 따른 출산율 향상이 이루어질 텐데 아까 뭐 출산 장려금 얘기하셨지만 출산 장려 대책 어떤 걸 갖고 계실까요? 예, 그 가장 큰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많이 걱정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지금 매년 지금 감소되고 있는 인구 추세를 일단은 제가 임기 동안만큼이라도 감소하지 않는 현재를 유지하는 정책을 좀 펼쳐야 되겠다. 이후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인구를 늘려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그 양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신 그 군인들 있습니다. 그 부사관들도 있고 장교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이제는 정이 들어서 양구에 살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이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마땅히 거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거주 공간이 부족하고요. 또 그분들이 새롭게 양구 지역 같은 데서 농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그동안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스마트팜을 좀 임대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영농에 적응하는 시간도 좀 가질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리고 싶고 양구의 어떤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수요를 늘려 나간다 그러면은 생활 인구도 늘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점차 지금처럼 감소하지는 않고 당장은 현 인구를 2만 명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다음은 인구를 점차 늘려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도 있고 두타연, DMZ 같이 평화안보 관광 등이 진행 중인데 다른 강원 시군에 비해서 명소 인지도나 콘텐츠가 좀 약간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양구가 사실 그 축제가 다른 인근에 뭐 예를 들면 산천어 축제처럼 그렇게 유명한 축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도 좀 얘기 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축제, 곰치 축제와 그 시래기 사과 축제는 나름대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 농특산물을 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농민들 소득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축제는 좀 저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 안보관광, 제4땅굴, 을지 전망대, 두타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보면은 그 출입에 어떤 관광객들이 와서 그 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풀어서 안보 관광과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어떤 관광 자원을 조성해서 같이 연결해 나간다면은 뭐 충분히 우리 지역이 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인데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가야 하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인데요. 의료 원정 없는 동네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인력의 문제도 있고 의료기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 여당에 입당하면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한 부분이 그 양구 춘천 간 그 4차선 도로 확장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간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풀 수 있는 어떤 응급한 환자는 지역에서 풀어야 되겠지만 춘천하고의 어떤 거리를 좀 시간적인 거리를 좁힌다면은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해결책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또
경유하고 스쳐 지나가는 양구군이 아닌 체류하는 양구군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이 단선화 이제 왕복 2차선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앞에 군용 차량이나 트럭 또는 농기계 등이 앞에 만약에 있는 경우가 생기면 다 이게 추월도 못하고 또 터널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어려운 부분, 불편함은 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요. 2029년도 정도면 동서고속철도 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일부분은 또 이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선인께서 계속해서 민심화합 통합군수가 되겠다는 리더십을 밝혀주셨는데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선거 기간 동안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이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을 가지고 군수로서 당선이 됐지만 사실 군수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양구군을 대표하고 양구 국민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 모두의 군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겠고요. 어느 한 분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9기 양구군을 이끌어갈 김한규 양구군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리더는 단순히 지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서 팀 전체가 더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그리고 강원도가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당선인들께서는 신뢰와 소통, 실력을 갖춘 리더십으로 민선 9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슈강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